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성염증이 많을까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20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료실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살펴보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특징입니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검사를 해보죠. 자, 그러면 혈액의 염증 수치, ESR, CRP가 올라가 있고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을 하다 보면 손발의 저림, 다리의 지, 피부의 잦은 염증, 어지럼증, 만성 무기력증, 그 다음에 심장과 혈관, 뇌 기능의 저하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만성염증의 소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혈액검사나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징후들을 잘 결합을 시켜보면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염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가지. 첫 번째, 내장 비만, 복부지방이죠. 최근에는 이제 비만을 단순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적인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염증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가장 큰 근원지 중에 하나로 내장 비만, 복부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 둘레에 밀집되어 있는 지방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내장 비만이 이렇게 염증을 많이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켜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근육이거든요. 팔, 다리에 근육이 감소되어 있으신 분들은 만성염증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허벅지, 종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엔 제가 봤을 땐 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의 근육, 그 다음에 다리의 근육 자체가 부실한 사람들은 만성염증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만성염증을 없애는 시간이 있죠. 우리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죠. 바로 잠입니다. 수면의 양과 질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만성염증이 높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혈액검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면증, 그다음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그다음에 뒤척임이 굉장히 잦다, 잠꼬대가 많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잠의 질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은데, 보면 밤에 야간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일부러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컴퓨터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만성염증을 자기가 초래하고 있는 거죠. 잠을 못 자거나 잠의 질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일부러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낮낮, 밤밤. 그리고 땀나는 운동, 근력 운동,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회밖에 안 하든지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만성염증을 밖으로 배출할 시간을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게 되면 혈액이 돌지 않고 심장과 폐가 한번 디톡싱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혈액 디톡스 해주고, 그다음에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고, 림프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배출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이죠. 운동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염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가지 중에 또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소화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위와 장의 기능. 최근에 저는 이제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만성염증이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진료실에서 만성염증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항상 명치를 눌러보는데 명치 끝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면역세포, 염증의 가장 중요한 진원지 중에 하나가 장인데,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장내세균수법을 파괴하고 장 누수증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 물론 이제 수족냉증이랑 자체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지만,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그만큼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만성염증이 몸속에서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은 신부 체온을 높이려는 노력들,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따뜻한 물을 먹는다든지 신부 체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손발이 차갑게 되고, 이런 손발이 차가움 자체가 혈액순환의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거죠.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방병이죠. 저체온이 됩니다. 우리 여름의 저체온은 1년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에어컨과 떨어져서 살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내 온도와 바깥의 온도를 될 수 있으면 차이를 줄이려는,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밖은 여름인데 안은 완전 시베리아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굉장히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음식을 갈망하거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피로가 있어지는 사람, 밥방면, 탄수화물 중독이죠.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혈액과 장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덜 정제된 음식, 자연과 가까운 리얼 푸드를 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다. 20가지. 화, 분노, 걱정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화가 많습니다. 분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높습니다. 혈액 순환이 빨라지면서 와리과 터뷸런스가 생성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많이 분비됩니다. 화, 분노, 걱정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갱년기가 지나는 남녀, 갱년기를 지나는 남녀는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이 지켜주는 역할. 그럼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갱년기를 지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활동에 주력해야 된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염려증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건강염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건강염려증에 인해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기의 건강을 갉아먹기도 하거든요. 건강염려증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시간에 건강해지려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낮에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신 분들도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펜스 호르몬,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염증 물질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방어 호르몬입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 레벨을 체크해 보시고 수치가 낮다고 한다면 햇빛이 좀 더 나가든지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다. 20가지.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건강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숲에서 노는 피톤치드, 녹색에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밟아야 돼요. 물론 이제 맨발로 밟으면 더 좋겠지만 맨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우리가 흙을 밟는 기회들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0보 이하로 걷는 사람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고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요. 걷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심장을 운동을 시키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돌려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보물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걸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2,000보 이하로 걷는 사람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 염증인자를 많이 만들어지죠.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으면 만성염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는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과 만성피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관리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혈액 속에 만성염증이 올라가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잘 조절하고 계시면 만성염증으로 갈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잘 관리되지 않는 사람, 잘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변이 아주 진할 정도로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 우리 혈액을 순환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염증들을 완화시켜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수분입니다. 만성 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소변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나타내는 2가지 신체 징표가 있죠. 결막하고 바로 백태입니다. 자, 결막이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백태가 진한 사람은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영양의 불균형이죠. 다이어트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꺼내서 생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꾸 구성성분 자체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자기가 절제를 지키면서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외모지향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만성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이죠. 운동은 항상 즐겁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부상이나 활성산소, 피로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만성염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면 무리하냐? 운동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운동할 생각이 안 난다. 한두 번이면 괜찮죠.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운동인 것입니다. 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20개 중 3개 이상이면 좀 주의를 하자. 5개 이상이면 위험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7개 이상이면 당장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그 사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만성염증이 얼마나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성염증 없는 삶을 사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